혹시 배우자가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혼자 외출할 때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4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완전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을 정리하다가 자물쇠가 채워진 비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있던 통장 5개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고 배신감에 3일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진짜 용도를 알고 나서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만약 지금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오해나 원망을 품고 계시거나 가족의 진심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47년 동안 제가 놓쳤던 남편의 진짜 모습과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72세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남편 박정호와는 25살에 결혼해서 47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가정이었죠.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했죠. 벌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와 2아이가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아이들 대학교까지 보냈으니까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부시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주말에도 가게를 열었고 쉬는 날은 1년에 며칠 되지 않았어요.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했어요. 가게 수입도 남편이 관리하고 생활비만 저한테 주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도 어디 다녀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보면 친구 만났다고 하거나 일 때문에 어디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남편을 믿었어요.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남편이 가끔 혼자 어디 나갔다 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말에 갑자기 일이 있다며 나가서는 몇 시간 후에 들어오곤 했어요. 뭘 했느냐고 물어봐도 그냥 볼일 봤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는데 저는 그냥 남편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47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3년 전까지도 정말 건강했어요. 철물점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큰 병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자주 하고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며 미루기만 했어요.
남자들이 흔히 그러듯이 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결국 제가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다. 이제까지 충분히 잘 살았다. 후회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하지만 워낙 늦게 발견한 탓에 효과가 없었어요. 남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6개월이라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시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4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임종 직전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서류들을 잘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이 어디 있고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정말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47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고작이었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와주긴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집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셔츠는 제가 사준 것, 이 바지는 남편이 좋아했던 것, 하나하나 추억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옷장 안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남편의 사적인 물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47년을 함께 살면서 저한테 숨긴 게 뭘까 싶어서 말이에요. 결국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통장 5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들이었어요. 이름은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액을 보니까 놀랄 만큼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총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숨기고 이렇게 큰 돈을 모아뒀다니요. 어떻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화도 많이 났어요. 우리가 아껴가면서 살 때 이런 돈이 있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하느라 고생했는데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통장 중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출금되고 있더라고요. 2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 돈인지 궁금해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망신고서를 가져가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이 가는 곳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 복지시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남편이 20년 넘게 여러 복지시설에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매달 총 100만 원 정도를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내고 있었어요.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등등 정말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20년 넘게 저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왜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는지, 왜 주말에 혼자 나갈 때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복지시설 중 한 곳에 직접 가봤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이 그냥 돈만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드렸다는 거예요. 시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정호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다고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매달 한 번씩은 꼭 와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남편이 왜 가끔 늦게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거였던 거예요. 주말에 나간 것도 봉사활동을 하러 간 거였고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해온 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설에서도 남편의 본명보다는 그냥 박 아저씨로 불렀다고 해요. 시설 관계자분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알던 남편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시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정말 활발했다고 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한 시설에서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모두 울었다고 해요. 박 할아버지가 왜 안 오시냐고 매일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47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제가 아는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으세요. 우리가 모르는 가족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어요. 비밀 통장에 있던 돈으로 앞으로도 계속 후원을 하기로 한 거죠. 남편이 하던 대로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곳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만 보냈는데 시설에서 한번 와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가봤어요. 시설에 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박 할아버지 부인이라고 하니까 모두 신기해하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함께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었거든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남편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도 남편처럼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설 관계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특히 한 아이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자아이인데 부모님이 버리고 간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잘 안 따랐는데 저한테는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박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할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복지시설에서도 저 이야기를 했다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4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마음 표현을 잘 안 했는데 남들한테는 저 자랑을 했던 거네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슬펐는데 이제는 할 일이 생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아이들도 저를 정말 잘 따라주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양로원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를 손녀처럼 예뻐해 주세요.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생의 지혜도 알려주시고 대화 나누는 재미가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남편한테 고마워요. 만약 남편이 이런 일을 안 해뒀다면 저도 이런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들도 처음엔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지지해 주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손자들도 따라와서 함께 봉사활동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냥 성실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후원하던 곳 외에도 새로운 곳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도 하고 독거노인에게 반찬 배달하는 일도 해요. 바쁘게 지내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서로 위로가 돼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말순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드는데 같이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에 슬프지만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만약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은 남편과의 추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이 말수가 적고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말이에요. 남편이 가끔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는데 아마 봉사활동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게 일 마치고 또 봉사활동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한테 비밀로 한 게 이해가 돼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냐고 우리 가족이 우선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가족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좋은 일을 한 거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시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박 선생님, 남편분은 정말 복이 많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좋은 부인을 두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셨으니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이 고생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가신 거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어요. 감사함도 배우고 기쁨도 느끼고 살아가는 의미도 찾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서 받는 순수한 사랑이 정말 소중해요. 계산이 없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좋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어르신들한테서는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워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고민이 얼마나 작은 건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남편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슬프지는 않아요.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으니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지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고 싶어요. 최근에는 봉사활동하는 다른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저처럼 남편이나 가족을 잃고 봉사활동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함께 봉사활동하는 박 할머니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 난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대요. 아들이 좋아했을 일을 대신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도 저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위로를 받고 계세요. 또 다른 김 할아버지는 부인을 잃고 나서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부인이 요리를 정말 잘했는데 그 솜씨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좋은 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남편의 비밀 통장을 발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 남편의 사랑, 남편이 보여준 삶의 방향이 담긴 선물이에요. 그 돈 덕분에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47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남편의 진면목을 발견한 거죠. 요즘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가끔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제 꿈은 남편의 뜻을 더 크게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하던 대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물론 제 능력에 맞는 선에서 말이에요. 특히 저처럼 혼자 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부인이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혹시 지금 가족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뜻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가족 관계에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가족의 진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남편한테 충분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아쉬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관심이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보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관심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런 마음이 쌓여서 더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시작한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47년이 정말 행복했다는 것도 전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난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